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학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수랑 자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특히 무한집합을 다루다 보면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조금 신기한 그 등식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자연수랑 짝수를 집합의 그 집합으로 나타내자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연수가 이만큼 있고요. 자연수 중에는 일부는 짝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이렇게 홀수입니다. 자, 사실은 뭐 정확히 반반이죠. 짝수가 반이 있고 홀수가 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자연수가 짝수보다 많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이런 집합이 있습니다. 과일 4종류를 제가 담았습니다. 이 집합의 크기는 4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 집합을 사과를 사과 2개로, 딸기를 딸기 2개로, 이런 식으로 2개로 바꿔볼게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여전히 이 집합의 크기는 4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사과 2개는 그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사과 2개를 하나로 묶은 겁니다. 자, 2개의 집합은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각각을 2개로 바꾼 것밖에 없기 때문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집합을 볼게요. 자, 이 집합을 보겠습니다. 1, x, x제곱, x 3승 이렇게 원소가 4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x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그냥 기호입니다. 자, 이 집합의 원소에다가 제가 각각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집합이 나오겠죠. 자, 여전히 두 집합은 크기가 같습니다. 각각의 원소에다가 2를 곱했다고 해서 이 집합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아, 사실 여긴 여기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자, 이 두 집합은 크기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집합이나 앞에 보여드렸던 이 집합이나 유한집합이죠. 자, 이 집합을 제가 무한집합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무한집합으로 바꾼다고 해서 각각의 원소에다가 2를 곱하는 게 이 집합의 크기 또는 원소의 개수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각각의 원소에다가 내가 어떤 조작을 했는데, 똑같은 조작을 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분명히 이 집합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자연수 집합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 집합을 가지고 왔어요. 자, 분명히 여기에는 중간중간에 1, 3, 5, 7, 9를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자연수가 짝수보다 더 많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살짝 지울게요. 자,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짝수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한눈을 팔았다가 화면을 다시 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좀 전에 짝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6, 8, 12, 1, 2, 3, 4, 5가 됐습니다. 자, 모든 짝수를 전부 다 2로 나눈 걸까요? 아니면 짝수 집합을 없애버리고 제가 자연수 집합을 가져온 걸까요?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알 수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짝수 집합을 치워버리고 자연수 집합을 가져왔다고 해도 말이 되고 짝수 집합의 각각의 원소를 2로 나눴다고 해도 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이랑 자, 이 2, 4, 6, 8, 10을 각각의 원소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자연수 집합을 가져 놓은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더 많을 것도 없고 더 적을 것도 없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원소에다가 이게 유한집합이든 무한집합이든 각각의 원소를 똑같이 나누면은 나누기 전이나 나눈 후나 여전히 원소의 개수는 똑같다고 말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번엔 오히려 2를 곱해볼게요. 2, 4, 6, 8, 10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 2, 4, 6, 8, 10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4, 8, 12, 16, 20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전히 1, 2, 3, 4, 5 땡땡땡 가는 이 집합이랑 2, 4, 6, 8, 10 땡땡땡 집합이랑 4, 8, 12, 16, 20 땡땡땡 집합이랑 크기가 다 똑같다고 말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연수 집합이나 짝수의 집합이나 크기가 똑같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연수 집합의 크기와 짝수 집합의 크기와 4의 배수의 집합의 크기는 모두 똑같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4가 아니라 그냥 아무 수를 집어넣어도 물론 0은 제외해야겠네요. 0을 제외한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사실은 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집합의 크기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자연수, 자 예를 들어서 원소가 1, 2, 3, 4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이 집합은 크기가 4죠. 이 집합도 크기가 4입니다. 이 집합들은 크기가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자, 무한대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무한대라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함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무한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이 집합들의 크기를 제가 그냥 자연수 집합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써서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는 그냥 자연수 집합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고요. 짝수 집합의 크기, 4의 배수의 집합의 크기도 모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합의 크기가 같다고 말할 때 우리 유한집합에서 집합의 크기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집합들, 이걸 보죠. 여기 있는 이 집합, 사과, 딸기, 수박, 포도라는 집합, 그 다음에 사과 2개, 딸기 2개, 수박 2개, 포도 2개라는 집합. 그리고 이왕이면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이것도 한번 가지고 와서 여기 땡땡땡 부분을 없애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는 모두 크기가 똑같나요? 크기가 똑같죠? 크기가 똑같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대응을 해보면 되죠. 하나하나 대응을 시켜봤더니 어떤가요? 그 어디에도 부족한 것도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딱딱딱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집합 간의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무한집합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두 무한집합 간에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우리는 그 두 집합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연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이랑 분명히 짝수는 자연수의 진부분 집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연수에서 짝수를 빼도 여전히 짝수 개수만큼의 원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자연수의 크기랑 짝수의 크기가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죠? 분명히 진부분 집합인데 자연수는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무한집합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무한집합을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진부분 집합, 자신의 어떤 진부분 집합과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집합, 그런 집합을 우리가 그런 집합을 우리가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묘한 그 성질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연수의 크기랑 짝수의 크기랑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짝수와 홀수 간에도 분명히 1대1 대응이 존재하죠. 짝수의 크기랑 홀수의 크기도 같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황당하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의 크기 더하기
또 자연수 집합의 크기를 하면 이건 뭐가 되냐면 여전히 자연수 집합의 크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무한대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한대를 다루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조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거 불편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자연수의 진부분 집합이 짝수니까 나는 자연수가 더 많다고 얘기할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연수 집합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모든 원소에다가 4를 곱할 겁니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두 집합은 여전히 개수가 같습니다. 모든 원소에다가 4를 곱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존재하죠. 그리고 꼭 1대1 대응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아무리 무한집합이라고 해도 그냥 똑같이 4를 곱했는데 원소의 개수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4, 8, 12, 16을 잘 보시면은 바로 짝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짝수보다 자연수가 더 많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히려 자연수가 짝수보다 더 적은, 그러니까 자연수가 짝수보다 더 많으면서 동시에 더 적은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뭔가 모순적이죠? 자, 이 모순을 깰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한집합의 경우에는 자신의 진부분 집합과 크기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무한집합의 크기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래도 뒤에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한집합의 크기를 다룰 때에는 이러한 기묘한 성질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합을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자연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셀 수 있다 라고 해서 가산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카운터블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집합은 사실 생각해보면은 정수도 셀 수 있고요. 그리고 유리수도 사실은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죠? 실수는 어떨까? 실수도 여전히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칸토의 대각성 논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시간 들여서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그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수의 집합과 실수 전체의 집합과 실수 중에서 0에서 1 사이만 따졌을 때 그 둘은 크기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그림 때문입니다. 자, 탄젠트 x를, y는 탄젠트 x라는 그래프를 적당히 수축시키고 평행이동을 하면은 0에서 1 사이에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점에서 증가하죠, 값이. 그러므로 0에서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와 그 다음에 실수 전체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1대1 대응이 존재하면 크기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실수 전체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실수 사이에는 1대1 대응이 존재하고 둘의 집합은 크기가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